오늘의 초대석 게스트는 이은재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너하라 TV 애청자 여러분, 예, 오늘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어제 네. 이성희 변호사님의 그 어떤 브리핑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네. 한기총에서 영구 제명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제가 영구 제명 됐습니다. 그 왜 영구 제명되신 건가요? 아, 제가 영구 제명이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김현성 변호사는 그 법률적으로 현재 법정 관리를 위해서 임시로 파송된 임시 회장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임시로 파송될 때에는 법원의 결정문에 따라서 몇 가지 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법원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첫째는 한기총을 정상화시켜라 하는 거죠. 정상화시켜서 한기총의 그 대표장을 선임하고 현재 법정 관리가 되어 있는 한기총을 정상화시키는 게 현재 김현성 변호사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직무대행으로 왔죠. 근데 직무대행 기간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 김정환이 이제 임시 회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고 법원이 다른 한기총의 그런 그 직원들이나 그 임직원들이나 네. 또 회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냥 그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김현성 변호사가 임시 회장으로 임명이 됐죠. 근데 사실은 임시자만 붙어 있지 그 업무는 직무 대행과 거의 같은 겁니다. 그러면 예. 지금 김현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네. 신앙이 있는 분인가요? 아니요. 김현성 변호사는 예.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엎드려서 빌고 예, 절간에 예. 저 전라도 어느 절간에 가서도 엎드려서 빌고 있고 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네. 파송한 것 자체도 법원에서도 문제고 또 그렇게 파송한 법원이 어떤 의심스러운 한기총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김현성 변호사 와가지고 네. 제가 면담을 했어요.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기총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한기총 싹 물갈이 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현성 변호사가요? 그래서 왜 물갈이를 해요? 그러니까 한기총이 썩었다 이거죠. 썩어가지고 확 물갈이를 해서 아니 신앙이 없는 분이 한기총에 대해서 뭐를 알다고 뭐 썩었다 물갈이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타켓으로 하는 거죠. 결론은 이 자기가 온 임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기총에 있는 보수 집단, 보수 세력들을 싹 물갈이 해버리고 이제 뭔가 한기총을 그 작용화된 그런 사람들에게 넘기겠다 이제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대표회장의 임무는 정상화다. 한기총 정상화인데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표회장을 선임을 하고 자신은 물러가면 된다 하는 목소리를 내가 높였죠. 예, 그 목소리를 높이니까 자기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있는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한기총을 정상화시키려면 총회를 열어서 네. 대표장 선임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한기총은 바로 정상화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다니지 않는 그 임시 회장이 뭐 징계를 한다. 무슨 뭐 이단 정제한다. 이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자격 자체가 없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뭔가의 저의가 있다. 그래서 가장 그 싫은 소리 하는 김현성 물러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표장 선임해서 네. 한기총 정상화 시켜라 하는 내용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김현성 변호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임시를 맡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러요. 여기저기서 초청을 합니다. 예.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한기총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이 30년 이상 있는 그런 연합기관이고 그리고 보수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이 보수 세력들은 다 불러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한기총이 현재 한국교회 대표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행사 때마다 한기총 대표장을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김현성 변호사는 원래 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여러 정당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네, 여러 정당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다양한 정치 활동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한기총에 어떤 좀 사고가 난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원권을 잠시 중지시키는 그런 그 중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한기총에서 잠시 행정보류를 하라. 네네. 행정을 잠깐 보류해라라고 해서 서로 합의해가지고 행정보류를 했던 교단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행정교류를 하는 그 보류의 목적이 뭐냐면 한기총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약간의 이단 시비가 있는 당신을 일단 한기총에서 행정보류를 시키겠다 해가지고 서로 합의를 했어요. 6개월 동안만. 네.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복귀를 안 시켜. 그래서 왜 우리를 복귀를 안 시키냐 그랬더니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목사님이 네. K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에 초대를 했어요. 네. 자기 교회 초대를 해가지고 이 거마비를 네. 상당 부분 액수를 드렸어요. 제가 액수를 밝히겠습니다. 500만 원. 네네. 5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니 500만 원이라는 돈은 이게 거마비로 네. 보통 30만 원, 50만 원, 많아야 100만 원은 금액이 거마비인데 굉장히 큽니다. 500만 원이라는 돈은 한기총 대표장이 직위에 있으면서 이게 금품을 수수한 목적이 의심스럽다 해가지고 제가 500만 원을 그 주신 분에게 잠깐 물었어요. 이게 어떤 의도냐 그랬더니 차비도 되지만 하면서 약간 고개를 짜웃짜웃하면서 예. 이게 우리가 지금 행정보류가 됐는데 네. 대표장에 잘 보이려고 한 것이다. 그래요? 해가지고 이제 이 잘 보이려고 한 게 네. 이게 배임수재입니다. 이게 배임수재. 그래서 제가 그 배임수재로 고발했습니다. 네, 배임수재 고발했는데 네. 이제 그러면 이 형사가 네. 수사관이 그러면은 증거를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500만 원을 줬다 해가지고 진술서 하나를 써달라고 그랬더니 딱 써주시더라고. 예. 예, 진술서 써드리고 그다음에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화가 왔는데요. 큰 돈을 주셔서 고맙다는 녹취록도 있어요. 그래요? 땡큐. 녹취록도 주세요. 해서 2개를 첨부해서 경찰서에 넣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해와경찰서에서 이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다 끝냈어요. 이제는 피의자 조사. 그러니까 김현성만 이제 불러가 조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네네. 한기총 대표장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그다음에 이 밑에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 500만 원을 수수했고 또 수수했다고 인정도 했고 네. 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 제대로 됐다. 이거는 틀림없이 이거는 배임수재다 해가지고 제가 고발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징계를 한번 받았어요. 네네. 받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영구 제명이다 해가지고 이게 부관 참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죠.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네. 이야기한 것이 이제 눈총에 난 거죠. 그렇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네네. 자기를 그 질타하는 반대 의견도 있고 또 자기를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우리 정광 목사님도 이게 강화문 광장에서 그렇게 외쳐대는데 네. 감동하고 은혜 받고 막 같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예, 정말 저희 집사람도 그냥 항상 울면서 항상 정광 목사님한테 기도하면서 막 지지하고 막 하는데 네네. 아니 이 어떤 사람들은 막 또 욕을 해요. 네네. 그래서 정광 목사님은 욕한 사람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수용하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한기총의 대표장이 임시로 와가지고 자기 본인의 임무는 다하지 않고 그리고 또 금품 수수해서 이 구설수에 오르고 자 그렇다면 자기가 반성하고 네. 반성하고 신속하게 총회를 지휘해서 총회를 해서 정상화 시키면 네네. 제가 왜 고소를 합니까? 예? 제가 왜 고발을 하고? 근데 그래서 저를 이제 원한 관계가 있는지 네. 아무튼간에 저를 갖다가 이렇게 영구제명을 또 그 젤 앞에다가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떻게 하나님도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대표장으로 들어와서 예.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목사님을 영구 제명을 시키고 예. 이거 완전히 문제가 정말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김현성 변호사 어쨌든 저 해와경찰서에서 예. 고발인 조사 끝나고 네. 이제 피고인 조사하고 바로 이제 변호사법위원 알선 수재 네. 뇌물 혐의로 그다음에 직권남용 왜냐하면 그건 임시로 회장하라 할지 누구 제명시키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의를 진행해서 회의를 활성화시키지 무슨 이은재 목사님 자르고 저 무슨 이단 정지하라고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직권남용으로 아마 신속하게 진행될 겁니다. 이야 참.
아유 갑자기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네. 막 힘이 막 납니다. 아, 신속하게 진행돼요. 이거 막 힘이 뿔뿔뿔 나요 지금. 다시 복귀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대표장 바뀌면 바로 복귀는 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목사님 그러면 예. 지금 오늘 그 비대위에서 발표한 성명서가 있더라고요. 아, 있죠. 예. 그 방송실에서 오늘 예. 한기총 비대위에서 발표한 성명서 그 네. 내용을 좀 띄워 주십시오. 그 내용을 좀 발표해 주시면서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도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예. 네, 방송실 좀 띄워 주세요. 아까 전에 제가 카톡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예. 네, 한기총 비대위 일동이 이제 내일 모입니다. 음. 예, 내일 모이는데 내일 모처에서 네, 사실상 이게 이제 장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또 반대파 쳐들어오니까. 네, 맞습니다. 공개되면 안 되죠. 네네. 그래서 비대위가 이제 내일 모입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 모이냐면 네. 이번에 그 15일 날 실행위원들 있죠. 실행위 투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분개안 이번에 한기총 그 김현성 그 변호사의 그 정광훈 목사의 2단 그런 그 시도에 대해서 예. 분개한 그 우리 비대위원들 이분들이 다 실행위원들입니다. 각 교단 총회장님들이고 야. 이분들이 분개해서 모입니다. 예. 모여가지고 이제 내일 이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내용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강성 목사는 최초로 발표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내일 어차피 따끈한 거예요. 그렇죠. 내일 어차피 뭐 이거 저기 알려질 거니까. 예, 공개 발표하고 이제 기자들에게 다 뿌릴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강성 목사는 김대중, 문재인, 이재명을 추종하는 자다. 왜 그러냐면 소강성 목사가 출신이 전라북도 네네. 남원 출신입니다. 어. 그리고 호남 향유회 뭐 그다음에 호산나회 네네. 호남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다 그렇게 현재 지금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이재명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로서 네네. 보이지 않게 뒤에서 계속해서 이재명을 지휘를 했고 또 저한테 제가 직접 이제 가끔 만나서 이렇게 저도 대화를 합니다. 같은 고향 출신이고 동양인데 이재명과의 그 극렬한 극진한 친분 관계였다는 걸 대 앞에서 과시도 했고 예, 이재명의 멘토로서의 그런 정신적 지도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강성 목사 김대중, 문재인, 이재명 추종자다. 그리고 대북 지원을 통해서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추진하여 연방제 통일을 추종하는 대표적 목사.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주한미군 뭐 핵전쟁 뭐 이런 얘기 꺼내면 그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나라에는 무조건 평화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든요. 예. 근데 평화를 주장하는 그 배경에는 바로 뭐냐.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자, 이게 다 배경에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적 평화를 주장하는 내용은 다 주사파들의 주장인데 소강성 목사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네. 이 땅에 무조건 평화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말 가만히 듣고 보면 네. 그게 주사파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미동맹 파괴 이거는 무시하고 좌파 정책을 통해서 전쟁 없는 통일 이게 북한 정책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전쟁 없이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북한이 항복을 하겠습니까?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는 저들이 항복을 하겠어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주장은 북한 정책에 걸려든 거죠. 네. 그래서 이 소강성 목사는 지자체 선거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재명을 초청해 가지고 교인을 설득하는가 하면 한국계 대표기관인 한기총을 교회단다에 있는 김현성 변호사 한기총 직무대행을 배후 조정하며 자, 이 배후 조정하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오리발을 막 내밀거든요. 그런데 아니 배후 조정을 안 하면 왜 거기다가 자금을 투자하고 운영 자금을 주고 이번 한기총 경매에 4억에 넘어가게 된 상황에서 네네. 자기가 2억을 냈어요. 그러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모두로 회원도 아니고 진경대표장도 아닌데 거기다가 왜 돈을 2억을 걷다가 냅니까? 회원교단도 아니고 회원교단도 아니고 입이 탈퇴했고 그렇죠. 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거기다 2억을 돈을 내고 그리고 한기총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금을 뒤에서 대고 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소강성 목사와 김현성 변호사와의 어떤 친분이 있나요?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건 의혹 제기니까. 네네. 예, 지금도 역시 중간에 매개체가 또 있죠. 예. 김현성 변호사와 예. 소강석 중간에 매개체. 예. 자, 그러면 김경 목사님도 뭔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불법으로 현재 이게 불법 사항이에요. 예. 이제 명목상으로는 법원이 인정해서 임시 변호사가 왔지만 네.
이 김현성 변호사는 사실상 자기의 임무, 대표회장 선거를 끝내고 물러가면 돼야 될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횟수로 3년째거든요. 2020년부터 21년, 22년 3년째 지금 현재 대표회장 지금 현재 자리에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거 완전히 불법으로 점령하고, 그리고 왜 대표회장은 선거를 안 하냐? 예, 한기총을 갖다가 이제 이 소강성 목사가 의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의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사파에 줄 세우고 25대 26대 대표회장인 정광훈 목사를 이단 혐의로 뒤집어 씌워서 제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예, 그렇습니다. 이 제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죠. 예,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는 전혀 관련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이따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이에 한기총 비대위는 소강성 목사 김영선 진부대행을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고 교계를 떠날 것을 규탄. 그래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것은 우리 저 민영사상에 이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일 발표할 내용입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하게. 네, 김현상 변호사는 그 글자 그대로 법원에서 임시로 보냈으면 변호사로서 변호사 역할만 하고 돌아가야죠. 뭔가 저게 생기는 게 있어서 있지 뭐 법률적으로 대단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있는 건 아니죠. 네. 제가 그때 법률적인 거로 남아있다고 하기보다는 한기총이라고 하는 대표 기관으로서의 어떤 배경을 등에 얹고 그렇죠. 이 정치적으로 본인이 이루고 싶은 꿈을 그렇죠. 한기총이라는 대표 기관을 통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부르지 뭐 교계에서도 부르지 절간의 조계사에서도 불러서 같이 교황청도 가지, 템플스테이도 가지, 가가지고 계속 외국 순례형 전화하는 가지. 거지 가가지고. 예. 김용옥 씨 많이 이걸 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아는데 그래요? 그래도 특별히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워낙 또 사역을 넓게 하고 계셔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오늘 이 초대석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온 또 자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 자료들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점에 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왜 이단 시비를 이단 시비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장면 1장면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2장면인 것 같고 1장면, 이거 말고 다른 장면, 그렇죠. 예, 그걸로 좀 바꿔주세요. 한기총 정광훈 목사 세력 무더기를 징계하려고. 자, 이게 뭐냐면 기본권을 침해해서 선거권, 비선거권을 박탈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정광훈 목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일단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정광훈 목사가 대표장에 나오면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정광훈 목사를 일단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소강성 목사가 의도한 그러한 그 방법으로 한기총을 장악하겠다. 자, 이런 것으로밖에 의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각 교단 총회에서는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단성이나 사이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다 공식적으로 기사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총회도 열렸었고요. 그런데 총회가 다 끝난 이 시점에 왜 한기총에서만큼은 갑자기 그런 발표가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뒤에 숨어 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이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정광훈 목사님께서 현재 이 좌파를 완전히 현재 격사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좌파 급진 작용 세력들을 지금 강력하게 타격을 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나타나요. 일단은 좌파 정권을 물리치고 정권을 교체했어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다 광화문 운동의 어떠한 그 시발점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 광화문 세력이 그 침묵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문재인 간첩이다, 그다음에 이재명 급진 작용 세력이다 해가지고 타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결과가 온 거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게, 현재 좌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정광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현재 한기총에서 이제 그 이단 안 해도 돼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현성 변호사는 변호사잖아요. 그러면은 이단 건에 대해서 올라오면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나는 임시고 나는 변호사다. 그러면 목사를 정죄하고 이단으로 하는 거는 내 후임
한기총 정상화 시키고 난 다음에 후임이 왔을 때 그때 이거는 처리해야 된다. 그게 맞다. 합리적인 거죠. 예, 네, 그게 이게 교회 연합기관이라는 게 맞죠. 네. 근데 자기는 교회도 다니지 않고 법원에서 임시총회 열어가지고 대표회장 선임하라고 보낸 이 변호사가 칼자루 잡고 말이죠. 이거 완전히 무당처럼 칼춤을 추면서 그냥 막 뭐 제명도 시키고 뭐 영구 제명도 시키고 뭐 자격 정지도 시키고 뭐 무슨 저기 막 이단 정지도 하고 여러분 이게 네네. 왜 그럴까요? 그게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정광훈 목사님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좀 신중한 문제인데요. 예. 얘들이 왜 겁을 내냐면 그렇습니다. 이게 북의 지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북한으로 가는 중국 송유관 끊으라고 그랬잖아. 예. 이거는요. 끊어지는 순간 북한은 치명적 타격을 입거든요. 정권 무너져 버려요. 그냥.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렇죠. 깜빡이 3번 갔다 오면서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김정은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김정은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좌파들이요. 그걸 보면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저 정광훈 목사 저렇게 놔뒀다가는 큰일 난다 이거. 응? 이거 저거 없이 제거시키자. 해서 먼저 한기총부터 이단 정제시키고 언론 프레이 해가지고 정광훈 목사를 완전히. 근데 언론 프레이 백날 해봐야 정광훈 목사님 이단이라고 인정한 사람들 없어요.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요. 좌파들이요. 김대중 때부터 문재인까지 지금까지 지금 쭉 노무현 문재인까지 해온 게 있어요. 그게 진지예요. 근데 진지의 최종 목표가 뭐냐면 그렇습니다. 주민자치. 네네. 주민자치로 대한민국 전체의 마을 곳곳을 다 장악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노력을 지금 저들이 진지론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요. 고춧가루를 확 뿌린 게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뭐냐. 자유마을. 자유마을. 3,506개 자유마을을 조직을 딱 세우고 자, 이번에 10,000명, 그 다음에 20,000명, 30,000명까지 조직 딱 세우는 순간 좌파들은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부글부글 끓다가 정광훈 목사님을 어떻게든 타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각한 게 그렇죠. 한기총에 이미 각 교단에서 이단이 아니라고 판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대위 위원들 불러다가 이런 공작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밖에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의혹제기인데요. 오늘 의혹제기가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의혹제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타격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좌파 진지를 완전히 부시고 있기 때문에 좌파들이 이번에 그 파업하고 연대에서 무슨 뭐 별의별 뭐 운송노조 파업하고 무슨 금속 파업하고 별의별 파업을 다 해도 무력화가 되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요. 이 민노총에서 파업을 시작하면 대한민국 다 뒤집어져요. 난리가 나요. 항상 정부가 끌려다녔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정부가 그냥 딱 그 업무 개시 명령 내리고 법과 그다음에 원칙대로 뭐 저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 그다음에 자격 정지 그다음에 면허 취소 강력하게 나가니까 꼬리 다 내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파워의 원동력이 바로 뭐냐?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는데 국민들 가운데에서 광화문 세력, 애국 세력,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의 그런 그 대국본, 청교도, 자 이러한 그 세력들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그렇게 시도를 해왔던 정광훈 목사 이단에 관련된 내용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한기총에서 느닷없이 무슨 뭐 이단 정제한다고 해가지고 임원회 통과를 했단 말이죠. 참. 그러면 김영선 변호사는 반성해야 돼요. 자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단으로 정제하는데 자기가 동의합니까? 제청합니까? 물어봐 놓고 자기는 몰랐대요. 응? 몰랐답니다. 이렇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대요. 참.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소광석 목사 있지 않습니까? 소광석 목사가 더 문제야. 자기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몰랐고 관계도 못했다. 나는 진짜 이거는 관여가 전혀 없다. 아니 관여 없는 사람이 왜 2억을 한기총에다가 내놓고 이 조직을 왜 후원을 하면서 이끌어가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러면 이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대위 이대위가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에게 몇 번 소환장 보내고 몇 번 소환장을 보내고 처음에는 대응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격이 없어요. 이단 정제를 하는 이대위원들이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도 내 돈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2억 가 있는 데 마음 안 가 있어요? 무슨 부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어? 거기서 2억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 그거 다 자금 보낸 거 아니에요? 자금. 맞습니다. 그렇죠. 무슨 자금이냐고 그게. 정강원 대쫓고 자기 세워달라는 자금인데 뭐 하고 있는지 왜 모릅니까? 다 보고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장면 이 일을 좀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거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기총 비의원이 정의원을 이단 정죄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이 보고서를 올릴 때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이렇다. 이렇다 해가지고 이대 의원들이 이 이단 정죄하는데 이 보고서를 올린 거죠. 임원회 때 올린 겁니다. 임원회 때 올렸는데 이 전문위원들이 누구냐? 전문위원들이 이게 전부 다 이 주기수 목사라는 사람하고 이상달 목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합동측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합동측 목사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 배우 활동을 보면은 합동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진영식 목사가 주도하는 한국기독교 상담소협회, 한국기독교 상담소협회 이 사람이 경인 상담소 주기수 목사가 경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상달 목사는 진영식 목사랑 같이 합동 출신, 합동 교단인데 원래는 개혁교단 출신이에요. 서강석 목사도 개혁교단이고 진용식 목사도 개혁교단이에요. 그리고 진용식 목사는 전주 출신입니다. 저랑 고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진용식 목사가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를 타격하자, 이단 정죄하려고 하자, 정광훈 목사님이 진용식 네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지 않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엉터리 이단 간별사다. 넌 돈 받고 이 돈을 주면 이단 정죄 안 하고 돈을 안 주면 이단 정죄하는 이런 엉터리 이단 간별사라고 강력하게 타격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 진용식 목사라고 하는 분과 또 황규학 박사님과 어떤 법적 또 논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황교안 박사도 진용식 목사와 이 법적 논쟁을 하는데 먼저 정광훈 목사님 건부터 말씀드리자면 정광훈 목사님이 이 얼마큼의 금액은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금액을 수수를 받았다 하니까 진용식 목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요. 정광훈 목사님을. 왜요? 아니 돈도 안 받았는데 돈도 안 받았는데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명예훼손이다 해가지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진용식 목사. 근데 황교안 목사가 진용식 목사의 통장을 법원에서 공개하도록 명령을 받아가지고 통장을 다 깠어요. 깠더니 여기 저기에서 몇 억씩 돈이 들어온 거야. 몇 억씩 돈 들어온 게 그게 다 밝혀진 거예요. 그게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은 뭐 교인들이 헌금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니 헌금은 교인들이 하는 것이지 전혀 교인도 아닌 사람이 뭐 몇 천만 원씩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몇 억씩 되는 이런 돈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께서 돈 받았지 않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근데 돈 받은 통장이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법원 판결문 결정문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법원의 자료로 증거된 거, 제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빼박진 거지. 자, 이렇게 양심불량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 간별사들이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뭐 성령운동하고 좀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이게 이단이다.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성령운동하고 사람 모이니까 막 이단으로 정지했지 않습니까? 합동통합이다 이단 정지했었어요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를.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광훈 목사님 지금 현재 뭐 모이죠, 뭐 저기 나라를 주도해서 애국운동 하죠. 구름 때처럼 모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기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이단 간별사들이 뭔가 좀 얻어보려고. 뭔가 좀 한번 요구해볼 건덕지를 찾으려고 이단 시비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지만 정광훈 목사님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거 갖고는 타협 안 해요. 차라리 감옥 갈 때 갈망정 타협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 이게 대단한 분이다. 이번에도 제가 목사님 조금 우리 노력하고 하면 좀 불러다가 이렇게 좀 좋은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어림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는 싸운다고 투쟁을 한다. 그러더니 이번에 임원회에서 이단 정죄하니까 이제부터 투쟁력이 생겨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는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영적 싸움에 들어간 거죠. 가뜩이나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도 많은데 또 이런 일을 자꾸 벌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밑에 또 다른 내용들까지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이단은 교리나 또는 어떤 신학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 이전에 영이에요, 영. 이단은 이단에 영이 달라붙으니까 예.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이단에서 몸담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단 연구소를 차렸다. 예. 자기 신학을 다시 뭐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학위 세탁을 해도 그 영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랜 동안 맞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한 지가 40년이고 부흥사역한 지 45년인데 예. 저는 선배들의 예를 쭉 봐도 한 번 이단에 빠졌던 사람은요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가 이단 연구소를 차리고 무슨 이단 전문위원을 하고 해도요 그 영이 떠나질 않아요. 예. 진영식 목사는요 전주에 있을 때 예. 안식일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진영식 목사는 그런 이력이 또 있군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전주에 있었기 때문에 예. 진영식 목사를 알죠, 제가 다. 예, 원래 안식일 교회 그리고 그 아버지도 안식일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안식일 집안이죠. 예예. 예, 그래놓고도 뭐 회개하고 목사가 돼서 그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영이 이거 한 번 안식일 이게 문제면 심각해요. 그리고 이 위원 중에 네. 예, 2대 위원 중에 여기 이영선 위원이라고 있어요. 예. 이영선 위원이 석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한기총 2대 위원의 석인데 이영선 목사는 이 현재 합동측하고 통합측하고 네. 거기서 2단으로 정제된 사람이에요. 2단으로 정제받은 사람이 지금 한기총에 와서 전광훈 목사님 2단이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한기총이 이 현재 그 이 지도부가 그리고 이게 그 한기총이 회칠한 무덤이 됐군요. 진짜. 그렇죠. 그야말로 회칠한 무덤이 된 상태인데 네네. 이게 이영선 이 사람이 그 현재 이 2단 정제된 사람인데 예. 제가 왜 2단 정제된 사람이 이대의원에 가가지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왜 2단 정제를 하려고 하느냐 예. 하고 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거 아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를 고발을 했습니다. 또 경찰서에다 고발을 했어요. 해가지고 제가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니 2단으로 정제받았던 게 사실이라서 사실을 말했는데 그렇죠. 그거를 왜 고발하는 건가요? 자기는 2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2단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예.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영선 2단 결정. 응? 예, 그다음에 아직 해제 안 됨. 네네. 이제 해제한 교단도 있긴 있어요. 한 교단. 예. 한 교단 있는데 지금 현재 2단 명단에 대한민국 한국교회 2단 명단 쳐보면 이영선 거기 나와요. 이영선이 나옵니다. 2단 명단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제출했더니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 무혐의 해가지고 종결을 했어요. 그러면 2단이 예. 2단을 지금 판별하겠다고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 사람이 2단이라고 하는 거를 혐의 없음으로 입증을 해서 이 사람이 2단이라는 걸 증명을 해준 거예요. 예, 법적으로도.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정광훈 목사를 2단이라고 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예. 와, 그럼 지금 상황을 보면 2단에 몸담고 있던 분이 와서 지금 2단 간별사를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대한민국 정식 교단에서 2단이라고 정죄를 받은 분이 한기총에 와서 전광훈 목사님 2단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감히 이거를 공개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2단 정죄에 대해서 한기총에서 현재 주도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의 배우, 그다음에 거기 행동대원, 그걸 주도하고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 같은 목적, 하나 같은 목적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다시 한기총의 대표장이 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 노력을 갖고 있다. 정치적 노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순수하게 그냥 2단 정제의 어떤 교리적인 문제. 사실 그렇습니다. 이 교리적인 그런 문제로 이게 다뤄야 되는데 전부 다 정광훈 목사님의 교리적인 문제가 합동교단이나 통합교단 2단 대책위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총회에서까지도 2단이 아니라고 확정한 거를 한기총에 여기 비대위원들이 2대 위원들이 무슨 그런 권한이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신학교도 어디서 나왔는지 목사 안수도 어디서 받았는지 이게 전부 다 정확하게 해명도 안 되고 좀 아리송한 네네. 자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전문위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전문위원이 누구냐면 비의원이야. 한기총에 소속된 교단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적어도 전문위원을 만들려면 한기총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기총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뽑아가지고 그다음에 한기총 회원을 정죄해서 이단으로 규정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게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싸질러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법원에 가면 저게 이제 어쨌든 15일 날 발표를 하면 우리가 변호사님이 어제 변호사님 가서 이제 법원에다 내면 법원에서는 이단이냐 아니냐 그걸 잘 몰라요. 판사가 알아요? 난 모른다 이거. 맞습니다. 근데 뭘 보냐? 절차상의 문제를 봐요. 적법한 절차상에 의해서 이 회의가 적법하게 회의를 진행했느냐 하는 거하고 진행자가 의장이 이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이냐 그다음에 회원은 누구누구 몇 명이 와서 이걸 따지기 때문에 회원이 이미 탈퇴된 교단 우리 합동 측은 여기서 탈퇴를 했어요. 여기 회원 교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단으로 다시 들어오든지 아니면 어떤 그 단체로 들어오면 될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서 결정된 건 이미 그 들어오는 과정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가면 이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무효될 걸 알면서도 그러나 무효는 되지만 언론에서는 전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죄할 것이다라고 표현하다 보면 저한테도 여러 가지 전화가 오지만 이미 타격을 주고 있죠. 왜 애국운동하고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겠다는 분을 왜 이때 공격합니까? 그래서 잘못이 있어도 교회 연합단체에서 방어해주고 막아줘야 그게 정확한 한기총이고 교회 연합단체 아니에요? 헌금 가지고 생활하는 목회자들이 이건 사탄의 역사고 저 뭔가 북한의 지령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한기총 전 대표장님들 있죠. 증경 대표장님들이죠. 정광훈 목사님 이단 정죄 효력이 없다 하는 것을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기사를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좀 띄워주세요. 마지막 맞습니다. 한기총 전 대표 회장들 전광훈 목사 이단 정죄 효력 없음을 천명했다. 한기총 진경 대표회장단 9일 성명 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공식력 없는 이대위가 전광훈 목사 이단성 조사 구성원들 무효로 선언. 전광훈 목사 대한민국 해체 세력에 앞장서 싸워 복음통일 외친 애국자다. 한국교회 살리기 위해 수많은 집회를 개최했고 3번 투옥되는 고난과 수모를 겪었다. 이번 총회 앞두고 전광훈 목사 출마 의도적으로 막으려는 치졸한 행위이다. 북한에 동조하듯이 김현성과 임원들이 전광훈 목사를 이단 규정, 제명, 결정, 자유민주주의 수호 한미동맹 강화, 공로 의도적 훼손하려는 이적행위다. 라고 하는 골자인데요. 요 성명서 발표한 것도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도 지금 방송시에서 좀 띄워주시면 그 진경 대표 회장단이 오늘 전광훈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한기총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또한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래 한기총은 진경 회장님들이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총회에서 뭘 다룰지도 미리 진경 총회장님들에도 허락을 받고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김현성인 저 사람은 변호사인데 진경 회장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그들 따라 이렇게 다 저질레를 쳐놓고 이거 어떻게 수습합니까? 요거 한번 목사님 제가 할까요? 제가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진경 대표회장단 성명서. 지난 12월 6일에 열린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임원회에서 25대 26대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과 제명 결정에 대해 한기총 진경 대표회장단은 통분히 여기며 이것을 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에 관하여서는 이미 한국교회의 대표 교단인 예장 통합총회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교단들이 지난 총회에서 이단 혐의는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를 이끄는 세계적 신학자들이 공식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혀 이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바울 이후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전무후무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총 임원회는 공신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질도 없는 이대위 전문위원 몇 명에게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을 조사하게 한 후에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통하여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세력에 대해 맨 앞장서서 싸우신 분입니다. 역대 어떠한 대표회장도 할 수 없었던 18개의 행사와 광화문 애국집회를 주도하였으며 남한의 공산화를 위한 연방제 통일을 막고 자유복음 통일을 외쳤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나라가 좌경화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집회를 개최하고 엄청난 비용과 인원 동원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3번 투옥되는 고난과 수모를 감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분에게 표창을 해도 부족할 정도인데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한 것은 대표회장 선출이 중요한 이번 총회를 앞두고 전광훈 목사의 출마를 의도적으로 막으려는 치졸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북한의 제1회 척살의 타겟을 전광훈 목사로 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이에 동조하듯이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예수도 믿지 않는 임원들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 규정과 제명을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한미동맹 강화의 공로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정치적 이적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는 12월 15일 개최되는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과 제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만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기총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22년 12월 9일 한기총 기독교 총연합회 증경 대표회장단 지덕, 길자연, 이광선, 이용규, 엄신영, 이영훈, 일통. 예,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합동측, 통합측 다 나오셨네요, 조 회장님들. 진짜 이름만 들어도 한국교회를 대표하시는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전광훈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한기총에 대해 어떤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막 박수를 치고 계시는데요. 네. 타 단체도 아니고 자기네 회장을 2번 역임한 분을 이단이라고 그러면 맞습니다. 그동안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참. 네, 근데 회장이 이다면 회원도 이단이지. 맞습니다. 거기 그 증경 대표장 중에 네. 이영훈 목사님은 네. 순복음교회 홍보실에서 이영훈 목사님과의 확인된 사실이 없다. 그렇게 그 이름을 좀 삭제해 줬으면 어떻겠냐 요청이 왔는데 예. 그렇다면 이영훈 목사님 직접 네. 이거에 대해서 저기 의도를 파악했느냐 하고 제가 다시 거기 홍보실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영훈 목사님도 제가 볼 때는 100% 동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다른 분들은 다 통화가 됐는데 네네. 이영훈 목사님만 통화가 안 되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동의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네. 그렇게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초대석으로 오신 이은재 목사님께서 한기총 이단 규정 어떤 내부의 실체를 낱낱이 지금 여러분들의 공개해 드렸거든요. 어제 이성희 변호사님에 이어서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전광훈 목사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저런 행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증경 총회장님들로부터 해서 수많은 우리 애국 성도님들, 광화문 애국 세력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석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목사님 마지막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해서 15일 날 오전입니다. 오전 11시에 한기총 앞에서 이 한기총의 김현성 타도, 그다음에 소광성 목사 타도, 이제 이 관련된 집회 시위를 현재 그 신청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한기총으로 좀 집계를 해주셔서 저희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총의 그 어떤 강력한 그런 항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네네. 또 이제 그 안에서 실행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 이단 정죄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해요.
한기총에서 한기총의 실행위 결정이 나야 최종 결정이 나고 네. 한기총에서 부결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행위가 반드시 이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 부결시킬 것을 네.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시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김현성 변호사는 자기의 본분에 맞게 한국의 역사적 인물, 이 정권을 교체하고 좌파들을 척살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정광훈 목사의 그런 애국 운동에 대해서 저렇게 이게 태클을 거는 딴지를 거는 저런 행위에 대해서 동조하고 목사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닌 사람이 대표장이 되어서 정광훈 목사를 정죄하고 그리고 이단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서 평생 자기에게 과오를 남기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나는 신앙인이 아니고 법원에서 정상화를 위해서 파송된 사람이니까 이단 정죄와는 나는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오늘 총회에서 이거를 다룰 수 없다 하고 선언하고 그 안건에 대해서는 이 차후에 대표회장이 총회로 넘기죠. 총회. 그렇죠. 네? 차후에 대표회장이 선임이 되면 그때 이 문제를 다뤄라 하면서 본인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관철되지 않고 만일에 15일 날 이게 통과가 됐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에 배후 세력인 소강성 목사가 있는 용인 새 에덴교회에 집회 신고를 한 달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배후 세력인 소강성 목사를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이게 이제 이런 그 계획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좀 전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많이 좀 확산을 좀 시켜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애국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초대석으로 게스트로 응해주신 이은재 목사님께 뜨거운 여러분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